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기아의 SUV의 어떤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는 모하비 더 마스터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그 23년형 신형은 아니고요, 이 차는 바뀌기 전에 모델입니다. 일상처럼 이 차를 탔을 때 차 안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걸 좀 공유를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이제 막히는 고속도로 출구에서 이 ACC,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가고 있는데,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행하고 있는 모드는 에코 모드예요. 에코 모드인데 지금 엔진 회전수가 800rpm 정도,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이 지금 700rpm 이렇게 아이들링 스피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이 V6 터보 디젤 엔진이 굉장히 좀 걸걸하네요. 그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말이 나온 김에 이 차의 엔진을 소개해 드리면 3.0 V6 터보 디젤이죠. 그래서 이 제원표상의 출력은 260마력과 그 다음에 57.21kgm의 토크를 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지금 5인승이어 가지고요, 차의 몸무게는 2200kg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아이들링 상태로 정차해 있는 중에는요, 상당히 걸걸해요. 그래서 기통수가 많은 것도 알겠고요, 배기량이 큰 것도 알겠습니다. 어떤 정숙성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진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 스티어링에만 정말 미세한 진동을 약간 전해줄 뿐, 나머지 뭐 시트라든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엔진의 걸걸함이 이렇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8단 자동 변속기를 지금 갖추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에코 모드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변속이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뭔가 좀 전체적으로 굼뜹니다. 느릿느릿하고 굼뜨는 같은 말 아닌가요? 이 차 승차감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차는 하부의 프레임과 상부의 바디가 이게 조립이 되어 있는 프레임 바디 모델이죠. 모노코크 방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철을 지나갈 때요, 뭔가 저 아래쪽에 아주 단단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런데 이제 서스펜션이 분명히 뭔가 일은 하겠지만 마치 거기 안에 이 움직임의 유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도로의 이 상태를 다 일단 진동이나 이런 것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의 변화에 대해서요, 그거를 고지고대로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노코크 바디에 이 스포츠 서스펜션을 해놓은 것과는 또 좀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 시트를 좀 푹신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덜 느껴질 뿐이지, 상당히 좀 밑에서의 그 변화를 솔직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계기판에 지금 앞뒤 구동력 배분 그 막대 그래프를 보이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에코 모드에서는 보면은 뒷바퀴로만 구동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차가 멈췄다가 출발시킬 때는 앞뒤 바퀴에 다 구동력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에코 모드는 이 후륜구동처럼 뒷바퀴로만 구동력을 보냅니다. 지금 요 계기판의 디자인은 이 주행 모드와 연동되도록 그렇게 해놨더니, 지금 에코 모드에서는 마치 뭔가 다이얼이 돌아가듯이 속도계와 엔진 회전계가 이렇게 숫자는 디지털로 보이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프레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프레임 바디 차여서 이렇게 해놓은 건가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뒷바퀴로 구동력을 보내고 있죠. 지금 에코 모드에 놓고 이렇게 흐름을 따라 주행할 뿐인데요, 차의 덩치와 무게가 크고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꽤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행하던 기어 단수에서 조금이라도 좀 모자란다 싶으면 곧바로 기어를 아래로 낮추는데, 그때 동작도 굉장히 빠르고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이 다리의 연결 부위도 이렇게 치고 갈 때도요, 밑에서 일단 생기는 충격이 이 차체까지 전체적으로 전해지지만 단지 이 시트에서 그거를 좀 완충을 해준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주행 모드를 컴포트로 한번 해볼게요. 컴포트 모드. 네, 컴포트로 하니까는 이렇게 구동을 할 때요, 아까 에코는 뒷바퀴로만, 이렇게 항속 중일 때는 뒷바퀴로만 구동력을 보냈는데, 네, 얘는 앞바퀴로도 조금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구동력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륜구동으로서의 그 역할을 합니다. 컴포트 모드부터는. 이 차는 이제 그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네, 이 실내 스피커를 통해서 가상 사운드를 내주는 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컴포트랑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소리가 들린다고, 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RPM이 낮아가지고 그런지 좀 그게 잘 안 보이는데요. 한번 속도는 높이지 않고 기어만 낮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잘 들릴까 해서요. 얘가 이제 시프트 패들이 없어가지고 이 기어 셀렉터를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뒷방향으로 당겨야 됩니다. 뭔가, 네, 순수하게 엔진음만으로 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은 드는데요. 잠깐 이 상황을 한번 에코 모드로 해볼게요. 그러면 비교가 되겠죠. 에코 모드는 지금 요 정도 느낌이고요. 3000rpm 정도 갈 때. 그걸 컴포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소리가 다르네요. 네. 그게 RPM이 낮을 때는 잘 안 들렸거든요. 네. 정확히 어느 지점부터 소리가 좀 이 차별화가 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은 딱 짚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네, 에코 모드에 놨을 때랑은, 네, 실내에 들리는 소리 차이를 만들어 놓았다 하는 점은, 네,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잠깐 스포츠로 바꿔볼까요? 얘는 어차피 감쇄력 조절은 없습니다. 좀 더 둥둥거리는 소리를 만들긴 했네요. 네. 굉장히 낮은 RPM부터 둥둥거리는 소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 계기판도 디자인이 바뀌었죠. 지금 2000rpm 정도인데요. 그렇게 낮은 RPM에서, 얘 기준에서는 이 허용 회전에 이제 중간 가까이를 쓰는 거긴 하지만 2000rpm이 굉장히 좀 이렇게 박력을 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 소리에다가. 근데 이 진짜 승차감은요, 안락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얘는 프레임 바디라는 특성상 조금 가족 모드를 편하게 좀 데리고 다니고 싶다 할 때에는 좀 좋은 선택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스포츠 모드로 탈 때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의 가상 사운드가 꽤 듣기 괜찮은데요. 네. 뭐랄까, 좀 엔진 소리가 갖고 있는 걸걸함은 조금 줄이면서 박력을 좀 더한 그런 느낌입니다. 차선을 바꿀 때 스티어링을 돌려보면, 네, 조향 무게도 무거워졌네요. 이 스포츠 모드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실내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네, 이 차가 런칭된 지 지금 2년인가 3년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차가 확 나이가 든 그런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불과 나온 지 2, 3년 만에 좀 올드 클래식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좀 줍니다. 자, 잠깐 지금 고속도로로 갈 텐데요. 에코 모드로 다시 좀 타볼게요. 에코 모드에서는 좀 RPM이 2000을 넘어야 조금 힘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이 엑셀 페달을 좀 많이 밟아야지 하는군요. 네. 그리고 에코 모드에서의 지금 구동력 배분의 특성은 가급적이면 뒷바퀴만으로 구동력을 보내는데,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그 가속력이 필요할 때는, 네, 그때는 뒷바퀴로만 하는 것이 좀 충분하지 않은가 봅니다. 앞바퀴에서도 막대 그래프가 조금씩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 네.
네, 지금 뭐 주행할 때 노면 소음은 아주 조용하지도 아주 시끄럽지도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 네. 네, 이런 2차급의 그 SUV들 중에서는 네, 비교적 시끄러운 편에 속한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컴포트로 한번 놔볼게요. 예, 컴포트 모드에 놓으니까요, 이 1500rpm을 넘어가면서부터 네, 더 좀 두터운 토크가 아까 에코 모드일 때보다 나오는 느낌입니다. 이 브레이크 페달은요, 아까 시내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밟을 때는 페달을 오른발을 조금만 까딱해도 좀 확 서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좀 속도가 어느 정도 나는 이런 데서는 브레이크를 밟아보니까 좀 페달이 쑥 들어간 다음에 그때부터 밟히기 시작하는 네, 그런 특성이 있네요. 왜 그렇게 그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네요. 스포츠로 한번 해볼까요? 스포츠 모드를 넣으니까 네, 넉넉하게만 느껴졌던 토크감이 좀 강력해졌다고 네, 느낄 만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의 응답성, 그리고 기어가 원래보다 좀 더 낮은 단수가 선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D레인지로 놓을 때에는 네, 지금 주행 중인 기어 단수는 표시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같은 속도면은 더 낮은 기어로 네, 좀 주행을 하려는 그런 특성이 엿보입니다. 이 스포츠 모드는. 근데 이 노면 승차감이 조금 이 차가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요, 이 도로의 포장 상태의 변화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네 바퀴가 다 서로 다른 높이로 이렇게 반응하는 느낌입니다. 마치 이렇게 되는 네, 엇박자로 앞뒤 바퀴와 좌우 바퀴가 다 엇박자로 이 노면에 반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썩 이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그 주행 감각이. 네, 원래 프레임 바디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네,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좀 그 주행 모드 이 돌리는 게 좀 손에 익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에코를 가운데다 놓고요, 네, 오른쪽으로 돌리면 컴포트고 에코에서 왼쪽으로 돌리면 스포츠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게 점점 강해지는 순서대로 주행 모드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에코를 중앙에 놓고 네, 컴포트냐 아니면 스포츠냐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따로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포트로 주행을 하다가 스포츠로 바꾸려면 두 칸을 옮겨줘야 돼요. 한 칸, 두 칸.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차를 가족을 위한 차로 큰맘 먹고 선택을 하셨다가 이제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 차에 다 태우고 이렇게 어디 이제 긴 시간 동안 나들이를 나가시면요, 좋은 얘기를 못 들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처럼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속도를 쑥 올려갈 때에요, 이렇게 오른발에 많은 힘을 주지 않아도 되게 손쉽게 속도를 올려가죠. 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그 여유로움이 만족감을 줍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터널 안에 들어왔는데요, 노면에 계속 뭔가가 있죠. 네, 이런 데를 지나갈 때는요, 네, 그 여유로운 출력에서 가졌던 만족감이 불만족으로 이렇게 바뀌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타고 있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가격이 분명히 가격대가 있는데 왜 승차감이 이러느냐 라고 했을 때 프레임 바디여서 그렇다부터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한참 해야 되는 네, 그런 종류의 피곤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선택하는 분들에게는요. 물론 제가 저의 몸이 모노코크 방식의 뭐 크던 작던 이 승용 SUV의 그 차들이 주는 맛에 너무 이제 길들여져 있어서 그거를 스탠다드라고 생각하고 얘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하비는 제가 봤을 때 태생적으로 이 도심 주행에 적합한 차가 아닌데, 일단 눈에 보이는 아니면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사양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갖추어 놓아서 이 차의 원래 혈통을 잠깐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최면을 걸 수는 있지만, 실제 이 차를 타볼 때에는 원래 이 차는 이런 차였구나 하는 것을, 그런 벽을 느끼게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이 차의 서스펜션에서 뭔가 이 부드러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프레임이 그거를 다 이렇게 눌러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모하비의 어떤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프레임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프레임 바디가 어떻다라는 것을,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채로 이 차를 선택을 했다가는 본인도 좀 만족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차의 시승을 제공하는 그런 주변인들에게도 환영받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모하비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이 차의 특수성을 다 알고 그거를 즐기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헤드라이트를 좀 얘가 자동으로 하이빔을 켰습니다. 잠깐 다시 보실까요? 헤드라이트가 이제 상당히 밝은데요. 근데 로우빔 때는 이게 LED 헤드램프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헤드라이트의 광량이 아주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빈 구석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빛의 패턴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앞이 좀 잘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잠깐 실내등을 끌게요. 그러면 좀 더 헤드라이트 특성이 잘 보이시지 않을까 해서요. 이렇게 하이빔을 켰을 때 비교적 광량이 훌륭한 편인데요, 이게 로우빔으로 다시 바뀔 때는 뭔가 좀 빈 곳이, 그러니까 로우빔이 비추는 영역에서도 그 빈 곳이 좀 많다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모하비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 모델이 없죠. 일단 프레임 바디에 후륜 구동 베이스의 사륜 구동이면서 V6 디젤이면서 좀 도심형 SUV를 추구하는 그런 컨셉의 차가 이렇게 딱 생각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차의 뭐 이제 디자인이나 가격대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비교선상에 올라올 차들이 꽤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정말 좀 이런 방식의 차를 즐기고 하는 분들이 이 차를 선택을 하시듯이, 이 차가 기아에 얼마나 그 수익성 측면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지 좀 잘 알 수는 없지만,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아주 효심이 가득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차가.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컨셉의 차가 없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이라는 기준을 조금 벗어나서도 이 차의 명맥이 좀 유지가 돼서 이 대한민국의 G바겐으로 계속 자리를 지켜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뭐 기회가 된다면 이 차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프레임 바디의 SUV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SUV도 한번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순수 전기차가 본격적인 그런 이 차의 무대인 험로, 이렇게 무릉덩이 이런 데를 지나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 차를 그런 험로도 갈 수 있는 차의 이미지로 이제 구입을 많이 하시는 것이지, 실제 이 차를 이제 신차로 사가지고 그런 것을 막 찾아다니면서 하는 용도로 사람들이 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소비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이 모하비의 전기차 버전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의 일상주행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